자, 할아버지 흉내를 많이 냈던 김정은 또 양복을 입었는데요. 트랙터에 올라탄 이 농기계와 양복의 김정은. 뭔가 매치가 잘 안 되는 듯한 인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그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안보 상황과 평양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정을 차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오늘 노동신문인데 이 사진이 눈에 확 띄네요. 네, 7차 노동당 대회 끝난 이후에 첫 행보가 무엇이냐? 네. 기계설비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눈에 딱 띄는 것이 양복 차림이죠. 네. 그래서 회색 넥타이 당대회에서도 맸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어쨌든 저런 차림으로 어떤 시찰에 나선 거는 처음이고 굉장히 양복 차림의 시찰은 처음인가요?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눈에 확 들어왔던 장면입니다. 네. 이 행보에는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이런 거물들이 대거 동행을 했고요. 여러 가지 돌아보면서 야 대단하다, 멋지다 이렇게 감탄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요, 뜨락도르라고 돼 있는데 저게 트랙터를 말하는 건가요? 네, 북한이 이제 러시아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뜨락도는 트랙터가 되죠. 네, 트랙터죠. 트랙터고 네. 북한의 그 농기계를 네. 김정은이가 네. 요번에 당대회 때 네. 앞으로 2020년까지 네. 농기계 기계화율을 60에 70% 올리라 그랬습니다. 네. 올리라 그랬는데 그걸 갖다 이번에 김정은이 가서 또 다시 반복을 했죠. 네. 반복했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북한의 기계화 비중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김정은이가 보고받기는 어느 50%로 보고받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한 30%밖에 안 되는 거지. 다 저렇게 손으로 한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분의 1의 농민은 맨손으로 일을 하고 3분의 1은 소가죽 일을 하고 네. 3분의 1은 기계까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분의 1은 맨손, 3분의 1은 소, 3분의 1은 기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60, 70%까지 올리겠다는 거는 네. 기계화율을 3분의 1로 올리겠다는 건데 네. 가능할 것이냐 의문이 듭니다. 저 지난번에 추방당한 영국 BBC 기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자가 봤더라면 또 노동당 위원장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했다고 한번 보도할 뻔한 것 같습니다. 네. 양복 입고 트랙터를. 자, 그런데 결국 에너지 문제잖아요. 자, 실제로 지난번 김정은이 7차 노동당 당대회 사업 총합 보고를 할 때, 자, 에너지 문제, 에네르기라고 북한 아직 쓰는 것 같은데 전기의 부족 문제를 유독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건데요. 자, 당시에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장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전반을 놓고 볼 때 첨단 수준에 올라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으며 나라의 경제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전력 문제 해결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력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합니다. 기술 개선을 다그쳐 전력 생산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자, 저기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밤만 되면 사라지는 것이 바로 북한이죠. 네, 평양 부근만 약간 반짝거리고요. 나머지 해안가에 있는 몇몇 도시만, 네. 함흥이나 그런 데만 반짝 군부대가 있는 데인가요? 그 외에는 아주 깜깜한 도시가 북한입니다. 전기가 없는 거죠. 네. 저도 한번 평양 갔을 때 보니까 밤 9시인가 한번 나가대요. 아, 전기 한번 나가고. 중간에 한번 나갔다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일찍 자더라고요. 네. 발전소 자체가 우선 적고요. 네. 또 수력이나 화력이나 또 햇서도 지난번 영웅발전소 같이 이렇게 엉터리고. 네. 그다음에 전력 손실 누수가 엄청 큽니다. 네. 송전 시설이 나쁘고. 네. 그리고 발전기 이런 것들이 노후됐고요. 전에 그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자기 책상 위에 네. 이 사진을 올려놨고 맨날 그 북한을 가리켰다 그러더라고요. 네. 깜깜한 나라라고. 이제 북한의 전력 사정은 현재 시설 용량은 한 729만 킬로와트 정도 되는데 네. 네. 실제로 가동률이 34%밖에 안 됩니다. 아, 가동률이 33%. 3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발전 능력은 네. 있지만 가동을 못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230만 킬로 좀 생산이 되는데 네. 북한에서 필요한 전기 한 50%가 생산되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그럼 필요한 양이 뭐냐 기준이 각 가정에 네. 전구 한 개를 켜는 걸 기준으로 해서 네. 현재 50%밖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각 가정에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전구 하나를 좀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게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 역시 그 영국 기자가 평양에 들어갔을 때 전기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부터 영상 공개하니까 보시겠지만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다 있겠죠. 일단 먼저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이제처럼 세계 환경이 보호 이제처럼 그 적구 이 자연 보호를 위해서 이거 사람들이 운동삼아 이처럼 다 공강상 간단한 짐도 얼마든지 실어 나를 수 있고 그다음에 수동도 되고 자동도 되고 이러니까 아주 그 생활의 유의가 다 말입니다. 글쎄 이처럼 그 가격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지금 초가 이처럼 공부 김치공대 다는데 공부하러 다니니까 이 출퇴근 때문에 이거 뭐 아침 시간이 바쁘니까 자전거 이거 타고 그래서 네. 아니 그러니까요. 얼마냐고요. 그걸 물었던 거 아닙니까? 네, 갑자기 횡설수설하면서 이렇게 액션이 커지는 거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저거 딱 보니까는 자기가 산 게 아니고 네. 카메라 앞에서 홍보하라고 당해서 준 거 아닌가 잠깐 네. 빌려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정확히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38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북한 돈으로 한 262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어쨌든 가격을 모르는 걸 보니까 저게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만큼 널리 보급된 게 아니다. 이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만 북한에요. 태양열 발전 뭐 그런 게 많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워낙 생산도 잘 안 되고 그 송전, 배전 역량도 없으니까 멀리 보낼 수가 없으니 각각 자기 위치에서 알아서 전기를 생산하라. 그래서 최근에는 네. 버스에도 천장에다가 네. 태양 전지판을 달아가지고 네. 버스도 태양 전지로 좀 가는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저런 건데 사실은 우리보다 풍력과 태양력을 이용한 발전이 북한에도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게 굉장히 이채롭네요. 그래서 뭐 선전적이고 실제로는 뭐 발전 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기 태양열이나요, 저 풍력이요. 네. 기존의 화력보다 훨씬 단가가 비쌉니다. 네. 이게 공짜로 얻을 것 같죠? 네. 수력이라면 모를까 훨씬 비싸고요. 네. 아까 저기 우리 김정모 선생님이 북한의 실질 전기 생산량을 얘기하셨는데 네. 알기 쉽게 설명하면은 네.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만든 APR 1400 원자로 네. 딱 두 기면은 북한 거 다 해결합니다. 네. 우린 그게 현재 여러 종류긴 하지만 23개의 원자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신포에다가 울진형 원자로 두 기를 만들어 주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이른바 한국형 원자로. 그게 들어갔으면 네. 북한 그 전기 사정이 다 해결돼 버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하다가 결국 이게 다 무산이 된 건데 네. 결국 전기 부족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저렇게 전기가 없는 가운데 이렇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하고 참 북한이라는 나라는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상황 같습니다. 자, 새롭게 정보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맥락인가요, 김기호 교수님? 그 미국이 지금 북한이 뭐 본토까지 공격한다고 계속 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동식 저 타에 타가지고 하는 발사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12,000콜이 돼가지고 미국 한 중부까지 가는 게 있고요. 알래스카랑 LA를 개발할 수 있다고 표현되어 예, 있는 9,000km까지가 미국 소비에 도달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난번에 왜 클래퍼 미 정보수장 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무수단 세 발 날아가다가 실패하는 거 보고서 네. 이거에 대한 의문성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북한에서는 아마 미국 겁주려고 네. 실험도 안 해본 걸 배치했는데 네. 이게 자강도 및 그 중국 국경선에 가까운 데 배치해서 네. 만약에 그 한미연합군이 그 폭격을 할 때 국경선 가까이 있으면 좀 오폭될 거 우려해서 폭격을 좀 피하기 위해서 거기다 한 것 같습니다. 아하. 오히려 중국 국경 쪽에 했다 그 얘기네요. 지금 이제 정보 보고 처음 나온 거라서 아직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네. KN-08은 지금까지 무수단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무수단은 지난번 북한이 3번 실패할 때 사거리를 보통 3,000km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12,000 나오니까 헷갈려 버리는데 지금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는데 불줄기가 두 개가 밑으로 쭉 나오는 게 있었죠.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저게 KN-08하고 KN-14라는 게 있습니다. 네. KN-08을 요건가요? 두 개를 요건 불줄기가 하나네요. 하는데 아까 요게 두 개네요. 저것 때문에 추정을 하는 게 무수단 두 개를 묶어서 1단을 만들지 않았겠느냐. 네. 그럼 3,000짜리 두 개가 붙으니까 파워가 훨씬 세지죠. 네.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를 더 붙여서 이렇게 세 개를 저걸 위에다 붙일 수도 있고 같이 세 개 묶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KN-14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현재 정보 판단을 보게 되면 KN-08하고 KN-14를 묶어서 네. 미사일 여단을 만들었다는 게 올 초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강도에 배치한 것 같은데 이 무수단은 아직 시험 발사가 다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이란에서는 한번 성공했다고 하지만 네. 그거를 세 개를 묶어서 미국까지 때리는 KN-14를 만들어서 네. 그 무기를 같이 자강도에 있는 부대에서 배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네. 전략군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 이제 김낙겸이가 이제 사령관이고, 네. 제1여단이 스커드여단, 제2여단이 노동미사일여단, 네. 제3여단이 무수단여단, 제4여단이 KN-08여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그 시험 발사도 안 하고, 네. 여단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좀 웃기기도 하고, 네. 저거 무수단보다 더 복잡한 미사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걸 쏴가지고 저게 얼만큼 신뢰성 있게 날아갈지 저건 뭐 미지수입니다. 자, 일단 제임스 클래퍼 미국 정보당국의 수장이 왔을 때 좀 우려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보라고 하는 것도 좀 있겠네요. 일단 그렇죠. 무엇이 실체가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예. 자, 미국의 정보당국이요. 제발 우리 좀 포착 좀 해주세요. 지금 보라고 그러는 건데 네. 이번에 그 고체 연료를 무리하게 사용해서 김정은이가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하라고. 네. 그래서 거기 연소 시험과 궤도 비행 제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온 소식은 우리도 좀 내부에서 좀 삐걱거림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윤봉길 함, 우리의 잠수함인데 문제가 좀 있는 겁니까? 이제 네, 잠수함은 다 만들었는데요. 네. 이게 제대로 설계한 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사를 해야 된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잠수함은 소리가 나면은 소리로 서로 상대방을 잡는데 네. 소리 검사를 못했대요. 아. 그래서 그게 못했다고 1년을 그냥 박아뒀거든요. 그러다가 네. 지금 막 실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 잠수함 소리 측정을 하려면 굉장히 조용한 바다에 가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무역 국가잖아요. 네. 또 어선도 매우 많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바다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아, 우리나라 주변 바다가 시끄러운 바다다. 그것도 처음 시끄러워서 듣네요. 조용해서 저걸 측정을 못해요. 가장 조용한 바다가 동해 쪽에 울릉도 쪽인데 거기도 태풍 불고 뭐 바람 불면 출렁거려 시끄러운데 여러분 혹시 독도 가시고 싶다고 하면은요. 주로 네. 5월 달에 가십시오. 5월 달 바다가 가장 조용합니다. 그래서 네. 1년을 묵혀뒀다가 이제 막 실험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실전 배치하는데 그럼 저렇게 되게 되면 저 잠수함을 운영할 부대는 이미 만들어 놨는데 1년 가까이 놀았잖아요. 네. 근데 왜 저렇게 하느냐. 미리 좀 쓰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그때 바꿔도 되는데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방사청에 네. 검찰하고 네. 감사원이 잔뜩 나가지고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법대로. 그래서 네. 저거를 담당관들이 사인을 안 해주니까 실전 배치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미군도 보게 되면 완벽하게 통과가 안 됩니다. 이 육상 쓰는 무기라면은 안정된 육지에 있으니까 거의 다 할 수 있지만은 미국의 F-35 비행기는 더 안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잠수함도 그렇고 쓰면서 고쳐가는 게 있는데 저렇게 어떤 뭐 명분 때문에 이제서야 통과가 됐답니다. 자, 일단 잠수함의 문제는 일단 규정 때문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지키겠다는 것, 그것 때문에 한참 지연됐다는 건 정리해봤고요. 바다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서쪽 바다가 이렇게 뚫리나 싶을 정도인데 이정훈 차장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사실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점점 많아지고 점점 심해지고 이제는 한강 어구까지 침입해서 조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영역이 유엔 사령부가 관할하는 일종의 중립 지역이어서 네. 저희가 이거를 단속하고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매년 우리 어민들 보는 피해가 엄청난데요.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거의 쌍끌이로 애기 꽃게까지 이렇게 다 딱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뭐 몽둥이를 휘두르고 이렇게 네.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배를 10척씩 막 이렇게 같이 묶어갖고 도망을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단속도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서 어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인데 이게 중국 눈으로 딱 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네. 단속을 하려 치면 놀리는 것처럼 북한 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요. 네, 그렇네요. 우리가 6.25 정전협정할 때 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을 표식 말뚝으로 정해놨는데 네. 한강 하구하고 해상에는 그걸 안 고놨습니다. 네. 정해진 않았는데 특히 저 지역 한강하고 교동도 왼쪽으로는 네. 중립지역이라서 유엔사 관할구역으로 있는데 네. 우리 해병대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강화도, 송모도 저 앞으로. 네. 근데 북한 4군단이 저쪽을 강한하려서 네. 북한 4군단이 바로 감지하에 있어가지고 상호 쳐다보면은 네. 2km 거리도 안 되는 아주 짧은 거리에 있는데 네. 그 사이를 비집고 중국 어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해병이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 해병대는 약 500m 소총 유효사까지 오면 그때서 이제 경고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애매한 데를 주고 오는데 유엔사 같은 데 얘기해서 우리가 강력히 좀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강 하구까지 중국 어선이 왔다. 그리고 적발되면 북쪽으로 도망간다. 중국에도 또 얘기해야 되고요. 그렇죠. 중국 당국이 좀 통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2만 척이 넘는 어선 우리가 어떻게 다 통제하느냐라고 얘기한다는데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겠죠.
중국 정부의 좀 맹성을 촉구하겠습니다.